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지혜스토리 2는 제가 이제 교육학과 상담을 전공한 입장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니체의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자, 그 일곱 번째로 이제 되게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영원회귀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내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니체의 철학책을 보면서 가장 난해했던 키워드가 영원회귀입니다. 왠지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뭔가 거대한 우주 아니면 영성, 영혼, 종교, 그래서 철학보다도 더 위에 있는 뭔가 커다란 개념으로 와 닿다 보니까 보기 싫다라고 했던, 알기 싫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영원 회귀와 관련돼 있어서 니체가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제 학생들한테 얘들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똑같이 한번 다시 산다면 너 괜찮겠어? 라고 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은 절대 싫다 라고 하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더 대학 공부하기 싫고, 또 이제 좀 어른은 취업 준비를 좀 더 하기 싫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좀 더 어른 어떤 분은 결혼도 하기 싫고 아이도 낳기 싫고 출산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네 인생을 다 바꾸고 싶어? 물어보게 되면 또 신기하게도 내 인생 전체를 다 바꾸고 싶다라고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어떤 한 부분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미래보다도 과거를 더 많이 수정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삶을 앞으로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절망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원 회귀는 어쩌면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 지금의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의 하루,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당신의 삶은 그것을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묻는 게 바로 영원 회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과거 전체를 바꾸고 싶기보다는 과거의 일부를 좀 수정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왜 과거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헤어지고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의 현재 배우자를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안 만났어야 됐다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야 됐다고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온 이 20년의 삶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전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마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왜 생기는가 라고 할 때는 어쩌면은 후회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나는 왜 그걸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회사에 갔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을 결혼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계속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 그래,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많은데, 이 후회라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후회는 대체적으로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가서 과거와 현재를 저울질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나의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 그게 바로 후회의 심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거의 비교적 좀 고정적이었다. 아니, 뭔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회사 취직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확대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과거보다 훨씬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생각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니체는 여기에서 딱 하나 걸고 갔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선택한 것을 당신은 긍정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선택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존재하진 않겠지만 꿈꾸고 있는 완벽한 선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니체는 더 중요하게 본 게 선택한 것을 긍정하는 태도. 이를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자, 이 아모르 파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쩌면은 운명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이 운명 속에는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든 요소에는 실패, 상처, 실수, 그런 것까지 나의 삶으로 긍정하는 태도, 그게 아모르 파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에 대해서 긍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패도 상처도 실수 등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요인들을, 나의 마이너스조차도 나의 성장 이야기 속에 포함시키는 삶.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삶에 대해서 긍정한다라고 할 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낙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삶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은 노낙관주의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삶에는 플러스적인 것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고통은 제거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된 것 같고, 내담자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진 것 같으면 상담 종반부에 끝날 때쯤 내담자에게 이런 질문을 꼭 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왜 고통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삶에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삶의 마이너스를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삶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의 두 번째는 제가 해석할 때 현재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찬란했던 나와 초라한 나를 비교를 해서 우울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꾸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 이 압박이 큰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좀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자꾸 현재를 희생시켜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언제 살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삶을 미래의 수단으로만 소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삶에 대한 긍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혼회귀는 어쩌면은 이 질문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당신은 오늘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도 반복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yes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영혼회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오늘의 삶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메시지가, 키워드가 영혼회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심리학자가 이해한 니치는 지속되겠습니다.